사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사면권 행사 제한해야 된다. 그런 법률도 계속 입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또 그 입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따라서 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저는 밖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없애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건 제왕적 권리예요. 왕의 권리였었죠. 이것을 이제 대통령제에서 일부 도입을 했던 것이죠. 사면이란 건 뭐예요? 특혜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결론을, 마지막 최종 결론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시간이 특별한 게 왜냐하면은 또 우리 설 변호사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사건을. 악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오실 그렇죠, 수 있어서. 그렇죠. 약간은 그런 거 저도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러니까 사면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근데 정말요. 그냥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한 일반민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니 구속수감인데 어떻게 SNS를 올려? 이거 어떻게? 아마 그 측근이 아마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계정. 네, 계정 자체를.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면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논의해가지고 올리시지 않을까. 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본인의 어떤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게시물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사면 복권 나는 받을만하다,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근데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 부지사 혼자서 한 일이야. 나는 몰라서 지 혼자 한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 부지사는 이제 와서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 무죄 주장인 건가요? 예. 뭐에서 근데 이분의 제목이 지금 그걸거렸어. 그러니까 제명이 여러 가지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쌍방울 송금 뭐 문제는 아직 재판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한 주류적인 재판은 제3자 뇌물죄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김성태 씨와 같이 김성태 회장과 지금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그건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멈춰 있죠. 뭐 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이화영 씨와 김성태 씨는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부도 정진상 씨와 공범으로 돼 있는 재판에서는 그냥 정진상 씨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을 중단을 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법원에서는 입장이 정리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재판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제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북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다음에 또 다른 당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뇌물 같은 것들을 받았다. 본인이 받았다. 네, 본인의 뇌물죄고 또 그 대북 송금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야인 시절에 그다음에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교도소,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다 억울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면 요구, 그리고 본인이 지난 총선, 2024년도 총선 이후에 본인이 표현했잖아요. 대속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접견을 왔었는데 본인이 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달라. 대속이라는 말이 뭐면 대신 구속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화영 씨가 사면 요구를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사면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그냥 누구를 찝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대부패사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되죠. 근데 이분은 지금 다른 재판도 받고 계시고 뭐 다른 지금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있으세요. 다른 분들한테 받았던 돈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사면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사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 방식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사면을 누구나 받고 싶겠죠. 네. 받고 싶어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아름아름 통해서 혹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사면 요청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번에는 누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데 지금 너무 공개적이죠. 너무 공개적이에요. 네. 이건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예. 대통령 쪽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다 끊겼거나 네. 두 번째 이쯤 되면 주진우 의원의 얘기처럼 협박이거나. 네. 얘기가 안 통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보통 사면은, 특히나 정치인 사면은 보통 그 한 정부에서 두 번 정도? 많아야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민생 생계사범 등을 위주로 주로, 사면을 하는 게 대다수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이었어요.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을 하고 출마를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치사범, 그리고 선거사범 사면도 저번 선거로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아가지고 사면해줄 때는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진짜 뭐 다 뒤늦은 얘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을 수가. 그래서 그건 아예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면이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뭐 일반적으로 그 전에 뭐 진보든 보수 정부에서든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때 정치인 사면은 보통 두 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야를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됐다 해서 여권이라 해서 여권 인사들만 사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야권 인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감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그 사면 대상을 상신할 때도 여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균형감이 맞았을 때 이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여권 됐다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사면해줄 거야. 야권 인사들 하면 사면 안 해줄 거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 실무를. 그래서 아마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당이 조금 은근히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김선민 대표가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뭐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넌지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라고는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국정의 원동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지율 일주일마다 계속 보고받고 조사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본인들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만약 그걸 실행을 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별로 이재명 정부 초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이화영 씨나 조국 대표가 오히려 사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 그렇게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 조용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송영길 대표 뭐 사면해달라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실 건 송영길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러면. 근데 형이 끝나가지 않나요? 송영길 대표가 만기 출소 얼마 안 남았을걸요? 굳이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걸요? 그리고 뭐 진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송영길 대표를 사면에 똑같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를 해주고 싶죠. 그래도 계양부를 본인한테 지역구를 양도는 아니지만 양보를 하시고 서울시장으로 정말 당시에 서울시장 어려운 거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나가시고 그냥 떨어지고 야인 되신 다음에 뭐 돈봉투 사건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는 이 세 분 조국, 송영길, 이화영 오면 저는 송영길 대표를 해드리겠어요. 사면을 내가 정말 한 명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를 해드리지. 그리고 제일 조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 사면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조용한 거고 그럼요. 소통이 안 되니까 SNS에 네. 얘기하고 당대표가 얘기하고 더 안 돼요. 제가 볼 땐 사면은 국민들이 특히나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그 정치 성향을 다 떠나서. 그런데 그리고 사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사면권 행사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도 계속 입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입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따라서 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저는 밖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없애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건 제왕적 권리예요. 왕의 권리였었죠. 이것을 이제 대통령제에서 일부 도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사면이란 건 뭐예요? 특혜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결론을, 마지막 최종 결론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법치주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헌 논의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대통령의 특권 중에서도 저는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사법부도 대법관도 증언하겠다. 그다음 제4법원 헌재가 그다음 대법원 사건까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계속 약하고 있는 와중에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 형해화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한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